안녕하세요. 라디오 보로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된 37살 여자이고요. 현재는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게 남편을 시어머니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가방끈이 워낙 짧아 마트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그 마트에서 채소랑 과일을 파시는 이모님이 저희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성실하고 밝은 저의 모습에 본인 아들을 소개시켜 줄 테니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죠. 사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부모님 두 분 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셔서 맏딸인 제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게임 중독에 빠져 군대 제대를 하자마자 돈도 안 벌고 방에 처박혀 맨날 게임만 했어요. 방 두 칸짜리 집에 내 식구가 옹기종기 붙어 사는 이 현실에 연애와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먼저 좋게 봐주셨고 사람이 좋으면 된 거라며 본인이 주선자가 되어주셨어요. 절 만나기 전에 남편은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이혼한 전 남편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있는데 옛날이야 공무원은 할 게 없으면 하는 정도로 합격이 쉬워서 마음만 먹으면 했었어.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지 않냐?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양반도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아주 목에 힘을 뻣뻣이 주고 다니더라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여자 하나를 꼬셨더라. 연금이다 뭐다 이런 걸로 꼬시면서 평생 지 연금으로 살게 해준다고 했단다. 결국엔 나한테 나가라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 나는 집에서 그냥 지 뒷바라지나 해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면서 평생을 바보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 한 푼 안 쥐어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대로 그 불려시한테 안방 내주고 아들하고 쫓겨났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다 보니까 내 자식은 무조건 공무원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야 내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워낙 착해서 내 말이면 아주 꿈뻑해 라고 하시는데 이렇듯 시어머니는 자주 전 남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계속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니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저를 소개받을 때쯤에는 물건 검품하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도 시어머니의 여전한 성화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 또한 주눅이 많이 든 사람이었어요. 체구도 왜소하고 생기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연이 될라 치니 인연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1년 동안 사귀면서 남편이 응급실에 간 횟수만 20번이 넘었어요. 한 달에 거의 2번꼴로 갔으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은 체구도 왜소하고 기력도 많이 없었는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아프기도 잘 아팠죠. 사실 다른 여자라면 이런 아픈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워낙 제 성격이 누구 뒤치다꺼리 해주고 보살펴주는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 남편 또한 제가 다 돌봐주고 간호해주곤 했죠. 남편을 보면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애잔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남편을 잘 챙겨주니 남편 또한 제게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표했고요. 저희는 둘 다 서로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난다고 하며 마음이 맞으니 지체할 거 없이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결혼 소식에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는데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너는 내가 보장한 보증수표니까 잘 살 것 같다. 나랑도 잘 지내보자. 라고 하셨죠. 시어머니 또한 워낙 오래전부터 봐왔고 성격 또한 털털해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실 분도 아니셨죠. 저야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아내, 며느리로 맞아주시니 큰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갈 판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우울하고 암울했던 제 인생도
이제 결혼하고부터는 조금씩 피는가 싶었어요. 제일 홀가분했던 건 저희 모든 짐이었던 친정집에서 나왔다는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별탈 없이 결혼식을 마쳤고, 가난한 형편에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건 꿈도 못 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폭설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연도 아닌 결항이라고 하는데, 공항에서 한참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남편이 먼저, 아휴, 뭐 결항이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집에 가자. 나 사실 비행기 타는 것도 좀 무서웠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썼더니 몸도 많이 안 좋고 잘 됐다. 집에 가자. 라며 아주 싱글벙글해서는 집에 가자고 저를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저도 여자인지라 첫날 밤에 로망이 있어 신혼집에 가서라도 분위기를 좀 잡아봐야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남편이 자기도 오늘 힘들 텐데 아픈 나까지 보살피다가 괜히 병나면 안 되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각자 집에서 좀 쉬다가 만나자 라고 하며 저를 친정집에 떨어뜨려 놓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이가 없어 한참 동안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며 내 친구 커플도 이런 애들 몇 명 있어 라고 하면서 짐까지 저희 친정집에 들여놓고 일주일 뒤에 보자며 가버리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곤 무조건 네 남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도 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일주일 만에 재회를 하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고부터 남편의 이상한 점이 하나, 두 개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애 때는 나름 구실을 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자마자 남자 구실을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신혼부부가 아니라 한 60 먹은 노부부 같은 사이였어요. 처음에는 이랬죠. 퇴근을 하고 온 남편은 씻자마자 곧바로 잠에 들었고 아침까지 일어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3달을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대놓고 얘기를 했죠. 우리 신혼부부이긴 하냐고요. 그러니 남편이 대충 눈치를 채고,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못 하잖아. 몸이 약해서.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나는 기운이 쪽쪽 빠져. 라며 오늘은 정말로 기대해도 된다며 출근을 할 때 두고 보라고 아주 윙크까지 날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두고 보긴 개뿔. 남편은 거사를 치르면서 기운이 없다며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저희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저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봤죠. 그러니 남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저 혼자만 끙끙댔어요. 누가 보면 제가 엄청 밝히는 사람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신혼부부였잖아요. 제가 이러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점점 저와 같은 방에 있는 걸 꺼려했어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나중에는 마루에서 TV를 보다가 잠에 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옆으로 슬쩍 다가가기만 해도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때가 딱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제 속타는 마음도 모르고 신혼 1년 즐겼으면 이제 슬슬 임신 계획 세워야지 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엄마, 우리도 좀 더 신혼생활 즐겨야지 하며 임신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소식 들릴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솔직히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니 조심스럽고, 그리고 여태까지 남편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 꺼냈는데, 그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죠. 뭐? 임신은 계속 노력 중이라고? 당신이 무슨 노력을 해? 맨날 피곤하다면서 바로 골아떨어지고, 결혼하고 기껏 해봤자 몇 번이나 나랑 시간을 보냈어? 당신 결혼하고 나서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돌부처냐고 라며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남편이 귀까지 새빨개지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 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라며
남자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면 어떡하냐고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아차 싶었고, 남편이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남편과 손을 잡고 유명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전부 다 찾아다녔죠. 근데 돌아오는 말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약 처방도 못 해준다고 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남편이 매일같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에 저 또한 같이 이겨내보자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할수록 남편은 시들시들해졌고, 혹시 내가 남편의 기를 뺏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약이 없다면 내가 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남자한테 좋다는 음식은 죄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돈이 없으니까 사서 먹이는 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 먹였어요. 저도 돈이 많으면 한의원이나 영양제를 있는 대로 사서 남편에게 매 끼니마다 먹으라고 할 텐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저로서는 그렇게 하다간 남편의 약값으로 월급을 다 탕진할 것 같았죠.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상실된 기력을 다시 생기게 해주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친정 식구들 뒷바라지도 해줬는데 내 남편 뒷바라지는 못 해줄까 싶은 생각에 무조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었죠. 처음에 제가 했던 건 홍삼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직접 시장에 가서 홍삼을 사다가 열 몇 시간씩 찌고 달여서 먹으라고 입까지 갖다 주었고, 추어탕도 한번 끓일 때마다 들통에다가 끓여서 일주일에 3번씩 저녁마다 상에 내어 주었어요. 남편은 몸도 약한데 입맛도 초딩 입맛이라 이런 건 써서 안 먹는다느니 저런 건 비려서 안 먹는다느니 가리는 게 많았죠. 이런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을 다 맞춰가며 당근이나 토마토로 주스를 해서 먹이고, 말을 사다가 매일 아침마다 우유에 갈아서 먹으라고 줬어요. 저도 그렇게 챙겨 먹지 못했는데 남편에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정성껏 해주었죠. 그리고 남편이 본인 엄마한테는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셨는데 그것 또한 감내하며 쉬쉬했습니다. 근데 한 3년을 그렇게 만들어서 먹이고 챙겨주니 남편의 얼굴에 점점 살이 붙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더 적극적으로 남자한테는 뭐가 좋다느니 뭘 먹어야 한다느니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흑마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마늘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내가 원래는 마늘 같은 거 아예 안 먹잖아. 근데 이제는 먹어보려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거 먹고 나면 당신? 기대해도 좋아. 라며 자기 직장 동료 중에 부모님께서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그곳으로 마늘을 좀 사러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가자고 했어요. 흑마늘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준다고 했죠.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저로서는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심정으로 의성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남편이 또 몸 컨디션이 안 좋다며 구역질을 하러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날락 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저보고 의성에 혼자 좀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약속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안 간다고 하면 자기 체면도 있고 부하 직원도 보기 좀 그렇다며 저 혼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저 혼자 가기 그러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됐다며 거기 가는데 뭘 어머님까지 모시고 가. 어차피 당신이 못 간다고 해도 당신한테 해줄 흑마늘 재료는 사긴 샀어야 됐으니까 나 혼자 다녀올게 그럼. 이라며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자기 계속 잘 테니까 연락 따로 하지 말라고,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침 한 8시쯤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하도 안 받길래 저한테 했다고 하셨죠. 저는 지금 제 상황을 설명했고 왜 남편이 전화를 안 받지 싶었어요.
잠귀가 예민해 전화 벨소리는 못 듣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새벽에 남편이 아파했던 게 생각이 났고 차를 돌려 제가 다시 집으로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그럼 나도 가보겠다고 하는데 저희 집이랑 시어머니 집도 거리가 꽤 있어서 제가 먼저 도착할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부랴부랴 운전해 집에 도착했고 집에 가니 웬 노랫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옥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여자의 이름을 불러대는데 그 소리에 다짜고짜 문을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방 안에서 기절초풍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5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었는데 남편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여자와 함께요. 남편은 제 모습에 놀라 자빠졌고 저는 기가 차 그 여자를 밀친 후 이불을 들쳤어요. 그 모습에 또 놀라 자빠질 뻔했네요. 5년이란 세월 동안 완전히 죽 써서 개를 줬구나 생각했어요. 삽질도 그런 삽질을 한 거죠. 전 그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 남편과 그 여자를 쥐어잡고 난리를 쳤고 제가 난리를 치는 도중에 시어머니까지 집에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지금 뭔 일이냐며 본인 아들을 붙잡고 미쳤냐고 네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을 해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 말리며 네가 네 남편 관리 못하고 5년 동안 임신도 안 되니까 얘가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지 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냐고요. 그 말에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어머님 남편이 그렇게 딴 여자한테 눈 돌리니까 어머님 아들도 그대로 딴 여자한테 눈 돌리고 있네요. 이 사람 5년 동안 제대로 남자 구실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만큼 살려놨더니 뒤에서 딴짓거리를 하는데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라고 하니 그 여자는 상황 파악하곤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 오늘 제가 가려고 했던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의 딸이었네요. 이런 남자를 선택한 저를 탓해야죠. 집안 환경이 애초부터 꿀려서 결혼하긴 글렀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좋다는 사람, 나 이쁘다는 사람이 생기니 저도 사랑이란 걸 받고 싶었나 봐요. 제가 남편한테 열과 성을 바치며 5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한 것도 내 가족, 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남편을 살린 건데 결국 이 인간을 남자로 만들어서 딴 여자한테 바치고 말았네요. 저는 가차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하면서 남편 변호인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원치 않은 결혼이었다며 자기 엄마 때문에 등 떠밀려서 결혼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옆에 있을 때마다 자기 엄마가 생각나고 자기 엄마랑 같이 있는 것 같았다는데 다른 여자들 앞에선 자기도 남자가 됐다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들켰을 때도 안방이 아닌 옥방에 있었던 이유가 제가 안방 침대를 쓰니 그것조차 싫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인간한테 지 엄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나는 부부가 아닌 보호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놈은 어떻게든 자기 변호를 하려고 소송하면서도 자기도 이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했는데 결론은 법원이 제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이혼녀가 되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가족 부양하는 것도 질렸고 상처받으며 이혼까지 했으니 지금이라도 제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사연 보내는 게 제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건 아는데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조심스럽게 글을 써봅니다. 저의 순탄치 못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부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